안녕하세요. 100년주 후에 전통을 만들어가는 100년주 대계 술판을 창업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되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마주보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실제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아까 보여준 술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면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끝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Make Your Magic Number인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덕이라고 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텐데 저한테 매직 넘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산출물이 결국에는 투입했던 어떤 비율하고 좀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사업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희도 벌써 6년이 된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부터 컨설팅, 다양한 뭐 구독 서비스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사실 젠더 의식을 고취시키는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좀 겪게 됐어요. 그래서 희망편이 있고 좀 절망편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절망편 원하신다고요? 네, 절망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거가 주파수를 통해서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창업을 해서 전통주 관련한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제품 기획을 하다 보니 쌓인 이 제품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소개하고 드셔보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을지로에 술다방이라는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2018년에. 지금 현재 매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스카웃해서 8월 초에 출근을 하셨어요. 8월 초에 마침 이 희망편에 나오게 될 술캐터라는 프로그램의 중간 심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모든 팀원들이 이쪽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새로 술다방에 투입이 돼서 인수인계를 좀 받으시고 인계를 해주시던 분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매장을 계속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끝나고 매장을 내려갔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죠. 이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나 보다. 저희가 매장이 이제 저녁 10시까지 오픈을 하니까 당시에 그냥 뭐 밥 먹고 오실 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나눴던 대화가 인계해 주시는 분하고 이 인수 받던 분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그 안산 선수가 당시에 3관왕을 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뭐 술을 3잔을 준다, 뭐 인증샷을 올리면 뭘 준다, 이런 이벤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느낌이 요즘 말로 좀 쎄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 이벤트 얘기를 하고 행사장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로 사라지고 매장은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안산 선수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죠, 인터넷에. 예. 그래서 이 도망간 남자 직원분은 남성이고 그 안산 선수 얘기를 했던 분은 숏컷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컷을 하고 탈코르셋이라고 하는 이런 그 화장 안 하시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여성 직원분이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사실 저희가 소개를 받았어요. 스카웃을 하다 보니 들어보니까 네, 대신 사과드린다고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 이런 일을 제가 8월 초에 겪었었고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강의를 초청받아서 사실은 좀 출연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앞에 보이시는 술캐터라는, 여러분 아마 옆에 보이실 거예요. 술캐터라는 저희가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기 보이신 80%, 5분의 4 이런 숫자들 보이시나요? 네.
지원해서 선발되신 분들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지원해주신 분들은 한 2, 300명 정도가 됐고요. 최종 선발되신 분들이 50명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분들이 80%, 남자분들이 20%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수료를 다 끝냈어요. 8월 말에. 수료 끝내고 2기 운영진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옆에 보시면 100% 여자분들이셨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도 비슷한 비율이셨어요. 전체 5분 중에 4분이 여성분이셨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2분이 여성분이셨고, 여성 코치분이 계셨고, 옆에 최종 2기 운영진으로 지원하신 여성분들이신데, 요런 비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담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회차 강의하셨던 김지영 대표님도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창업가들 중에 이 8.7%, 6.6% 정도의 이 여성 기업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성 심사역들도 7%더라. 그래서 6%, 7%, 8% 사이에 비슷한 숫자로 사실은 여성 심사역이 여성 창업가가 9%, 투자 건수가 7% 조금 안 되는 숫자. 결국에는 벤처캐피탈 심사역들도 이 정도더라. 근데 사실은 저도 창업을 하고 많은 벤처캐피탈도 만나봤고 창업가 분들도 만나봤는데 저 숫자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사를 받으러 가거나 혹은 멘토링을 받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심사역 분들이 남성분들이시고 지금은 여성 심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어떤 VC에서도 실제로 제가 창업했던 2014년 당시에는 훨씬 더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숫자는 제가 다른 숫자를 좀 찾아봤어요. 중기부에서 진행을 했던 조사였고요. 여기는 또 여성 창업가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 숫자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94%와 6%의 숫자.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높아 보이시죠? 네, 여성분들이 6%, 아까 김지영 대표님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하니 앞에서 보여드렸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회사들을 조사한 경우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시는 수도권에 ICT 기반의 스타트업을 조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만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있을 때 제조업에 굉장히 여성 창업가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시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이 ICT 쪽이 굉장히 적은 수의 여자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ICT 쪽이라든지 플랫폼이나 앱 기반의 사업들이 사실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씬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거의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는 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봤던 벤처캐피탈 분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그리고 제가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의 대부분도 사실 이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00군데 양조장을 가면은 그중에 10분이 안 되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공무원분들, 고위 공무원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나오지 않는 이 남자 창업자들 숫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여성 창업가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특히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조금 높아졌던 여성 창업가 비율이 다시 낮아진 걸 좀 알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문을 닫는 제 창업가 동료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취업을 한 게 연구원 시절을 빼면은 2006년 1월이에요. 근데 그때 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 여성 동료들이 그럼 제 나이가 되면은
대기업에서는 사실 뭐 부장급 이상이 될 수 있고요. 창업을 한 친구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유지하거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리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리어들을 밟고 있을 텐데, 그때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 15년 전에 저와 함께 일을 시작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 부장 이상의 임원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제가 2014년 창업할 때 저는 소셜벤처 기반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여성 창업가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이 소셜벤처 외에 제가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다들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 1월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전체 공채 중에서 64명이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외국계 회사인 한국화이자제가 요즘 백신으로 핫하죠. 제 첫 직장이었어요. 입사를 했는데 57%가 남성의 비율이 아니라 여성의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64명 중에 37, 36 정도가 여성분이었어서 저희가 연수원에서 한 남성 동료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 회사는 여성을 선호하느냐? 왜 여자가 더 맞느냐? 그때 저희 임원분이 우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받고 블라인드로 뽑았고 실력으로만 뽑았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여성분들이 많았을 뿐이다. 라는 대답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하고 창업해서 살아온 사회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차별 그런 게 있느냐? 지금 보면은 국가 공무원들부터 사시까지 여성분들이 40%, 50%씩 뽑히는데 실제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밑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 144개국 중에서 118이라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그 밑에 뭐 인도나 아랍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있을 거니까요. OECD 중에서는 사실은 완전 꼴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뽑힌 여성분들, 저와 함께 더 많이 입사를 했던 여성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성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임원의 여성 임원분들의 숫자를 보시면 아까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6%, 7%에서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주변에 문을 닫는 여러 여성 창업가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실직되는 제 어떤 건너서 아는 분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혼 여성분들의 거의 95%, 미혼 여성분들의 한 5%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거의 일자리를 잃으셨고,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0.9%라는 숫자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2003년, 2017년, 2020년에서 저희가 크게 기억하는 2008년, 2020년, 2008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이때 비해서 여성 고용률이 훨씬 타격이 컸다는 거죠. 왜인지 보니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분야에서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류와 전통주를 하다 보니 외식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외식업을 하시는 여러 여성분들, 또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것과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 신뢰나 이탓이면 선한 일에 대한 칭찬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인내나 위험 감수에 대한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처벌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성분들이 훨씬 공격적이고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반해서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위험 감소를 하지 않고 좀 접어버리거나 안정권에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파란 쪽에 있는 부분하고 하얀 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 데칼코마니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점은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나쁜 점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성들끼리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짤방 하나로 제가 조금 대신 해볼까 해요.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제가 약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합니다. 네, 이 구역에 땡땡땡은 미친 땡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골 양조장에 가거나 뭔가 저희 사기 그리고 여성분들이 80%가 있는 저희 회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때 굉장히 이 짤방을 좀 떠올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사실 공유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신을 장착한 상태로 저는 좀 뻔뻔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의외로 도움을 잘 요청하시질 않더라고요.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자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주변에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자기 검열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차일 때보다 5년 차일 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연령대별 감소율, 생존율을 보시면 30대이신 분들이 훨씬 그 고연령이신 분들보다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뻔뻔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30대일 때, 20대일 때 훨씬 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 커뮤니티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창업했을 때 결국에는 38%일 때 그리고 6%일 때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결국에는 저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100명 중에 5명, 3명 중에 한 분만이 여성분이더라는 거죠.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세요랑 똑같이 혼자라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건 연애를 하건 창업을 하건 나 혼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지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성분들이 자기 자금이라든지 돈을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사실은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 부분을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역시도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돈보다는 여기 지금 많은 정보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웃긴 사진과 옆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천억을 하고 계시는 켈리체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켈리체 선생님은 제가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이 선생님처럼 대표님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여성 대표님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웠어. 난 이렇게 극복했어.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많은 여성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매니저분들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 된 여성분이라든지 대기업 임원이 되는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밑에 오는 후배들 저희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점을 일에 접목시키면 저희는 마케팅하는 회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직 넘버를 저는 혼자서 만들지 마시고요.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동료와 그리고 뒤에 올 후배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고 이 부분들을 일과 마케팅, 자금 조달 같은 여러분들의 창업에 활용을 해보시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기꺼이 제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제 도움과 제 손이 열려 있다는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꺼이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매직 넘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